멸공. 멸공이었습니다. 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해져서 불참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헌법은 있지만 올바른 헌정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제거하였고 5년 내내 자유민주를 인민민주로 대체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뒤집고 흔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의 충고도 비판도 개의치 않고 그냥 한 목표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충고나 비판자들을 적폐로 몰거나 반동으로 몰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파탄시켰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여당은 모든 선거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함에도 지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자들을 죽였던 과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의 무능, 부패, 불공정, 부정의가 끝나가는 상황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문재인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고 대장동 도박장을 개설하고 검사 사칭과 형수 욕설, 더 나아가 조폭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이 여당 후보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전과 사범을 주재하는 사람이 35%나 된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인은 각종 생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을 음식 구매와 음식 배달, 냉장고 정리, 세탁, 빨랫감 처리 등 가사 도우미로 부렸습니다. 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에 햄버거까지 사먹었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2년 2월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2년간 법인카드로 327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밥집에서 2,500원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사용이 더 큰 이사들은 놔두고 강규형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강규형은 문재인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냈는데 강규형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과 사범 부인의 생활 범죄에 대해서는 별일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보수 우파를 탐욕스러운 부패 집단으로 몰아왔습니다. 정의와 청렴은 좌파의 전유물인 양 의시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좌파들이 저지른 위선, 부정, 불공정을 눈을 부릅뜨고 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패악을 응징해야 할 사람 중 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은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자당론을 떠들면서 단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얄팍한 정치적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도 잔꾀를 부리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간교하면서도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것에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의 작태에 대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얻으려는 정치꾼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꾼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생각한다고 또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땅의 정치판에는 이런 정치꾼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2022년 2월 8일 이 시점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일 것입니다. 만일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법과 국정농단의 거악은 영원히 감춰질 수 있습니다. 탈원전의 위법성,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정권의 불법 개입, 시대의 부동산 스캔들인 대장동도 묵혀질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는 안정적이고 넉넉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내지는 연합정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선거 부정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는 전과 사범에 대한 지지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경우 지금의 반대한민국 세력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권 교체는 후보 단일화 또는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 될 것이요, 그것도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은 자신이 35%의 지지로 1위였지만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에 불과한 김종필과 연합했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1.5%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금 3자 승리를 떠드는 여론은 모두 전과 사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준석과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정치꾼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 안철수는 정치 생명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 보입니다. 민심은 단일화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철수는 아직 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의 선심 공약에 대해 받고 두 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합정부만이 매표를 쏟아내는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100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의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모두 뭉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다가 패할 경우 단일화를 하지 못한 후회에 대한 고통은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 이상이 될 것입니다. 패한 후에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최악의 선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으로 대한민국이 존속되느냐의 싸움이기에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후손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야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국가 대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치의식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정당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정치꾼들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국 행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와 권리가 도둑에게 탈취당해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가 약탈자에게 넘어갈 거라는 백성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도자와 백성이 우둔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법치가 상실된 이 나라에서 개, 돼지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세계 많은 나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싸워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